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좀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주목받고 있고 미국에서도 좀 주목받고 있는 현재 아날로그 반도체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레거시 반도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기존의 반도체 기업들은 뭐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나 미국 증시 안에서도 많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었어요. 그 AI 반도체가 아닌 그냥 일반 반도체들이 있죠. 이런 레거시 반도체들, 범용 반도체. 근데 이쪽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가가 부진한 상황이었었습니다. 뭐 AI가 그동안에 어떤 좀 상승 사이클을 주도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제외하면은 뭐 핸드폰이라던가 그리고 뭐 PC 이런 기존의 어떤 레거시의 수요 자체가 많이 좀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재고도 많이 쌓여 있었고요. 그리고 판매가 잘 안 되니까 좀 뭐 매출이라던가 이런 쪽에서의 타격이 좀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증권사들의 평가들 나오고 있고 실제로 좀 경제 지표들도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런 쪽으로 어떤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바닥 위에 있는 그동안에 많이 빠졌으니까 과대 낙폭에 따른 어떤 반등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수요 회복이라던가 매출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맞물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애널로그 디바이시스라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가 NXP 세미컨덕터스, 온세미컨덕터 이렇게 세 기업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이 기업들 모두 자동차용 반도체로 많이 알고 계시는 기업들일 거예요. 레거시 반도체이자 자동차용 반도체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일단은 이 아날로그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가장 큰 요인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미국은 매달 ISM 제조업 지표라는 거를 또 발표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기존 레거시 반도체 사이클과 거의 동일하게 움직인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제 지표예요. 네, 근데 이 지표가 50을 기준으로 합니다. 50을 기준으로 해서 50 밑을 하회하면은 이제 위축 국면, 이 위를 상회하면은 이제 확장 국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까지는 계속 쭉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쭉 밀리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이 50 밑으로 떨어진 거는 2023년도 재작년 때, 재작년인가요? 2022년도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50 밑을 하회하면서 위축 국면에 들어섰고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좀 바닥을 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쉽사리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실제로 이거 삼성전자 차트랑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방법 뭐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ISM 제조업 지표를 보고 ISM 제조업 지표가 반등하면은 삼성전자를 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이야기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게 당연히 미국의 지표다 보니까 미국 내에 있는 레거시 반도체들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ISM 제조업 지수가 2022년도 말 50을 하회한 이후로 50 밑으로 떨어진 이후로 계속 한 2년 정도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빌빌대다가 이제 2025년에 들어서서야 드디어 50 위를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50 위를 올라온 거는 이전에 한번 2024년도 중반쯤에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또 쭉 밀렸어요. 근데 지금 1년 만에 다시 좀 회복을 해준 거죠.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때 아시겠지만 이 50 잠깐 좀 위에 좀 이렇게 빼꼼 올라왔을 때 삼성전자도 이때 고점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8만 전자 막 이러면서 그때도 얘기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뭐 지금도 그 비슷한 위치에 올라와 있고 이때보다 오히려 더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지금 ISM 제조업 지표를 보니까 이거 레거시 반도체들 좀 사이클이 돌아왔나 보다. 그동안의 어떤 하락 사이클을 딛고 이제 다시 좀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왔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번에 그 1월 달에
발표가 그러니까 2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1월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이게 실제로 50.9로 발표가 됐고 12월 달 지표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죠. 그래서 이번에 3월 달에도 2월 달 지표가 발표가 될 거고 4월 달에도 3월 달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앞으로의 지표 발표를 통해서 51을 그래서 계속 좀 상회한다. 여기 안정적으로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아마 시장에서는 이 레거시 반도체 그리고 범용 반도체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종목들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애널로그 디바이시스라는 종목인데 요거를 오늘 주제로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애널로그가 일단 이 주인공인데 얘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 계속 진행 중인 시기죠. 네, 애널로그가 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좋게 나왔어요. 사실 지금까지 뭐 범용 반도체 워낙에 다운 사이클이었었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이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오히려 앞으로의 어떤 매출 전망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고 오히려 가이던스나 컨센서스에도 못 미치는 그런 좀 실적 쇼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애널로그 디바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나쁘지 않은 컨센 대비해서 상회하는 그런 매출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그 CEO 그리고 애널로그 디바이시스라는 이 회사에서 나온 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후에 컨콜에서도 되게 앞으로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거 진짜 다운 사이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사이클 시작되나? 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실제로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10%대 좀 강세를 보여주는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줬었는데 일단 애널로그 디바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레거시 반도체 쪽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근데 뭐 애널로그라던가 혼합 신호 및 디지털 신호 처리, 직접 회로를 제조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전방산업 쪽에서는 뭐 자동차, 통신, 의료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의 어떤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 대비해서 매출액이 3% 이상, 영업이익은 4% 이상 상회하는 예상보다 더 잘 나오는 그런 매출치를 보여줬고요. 물론 전년 대비해서는 좀 줄었어요. 한 4% 정도 줄었나 아마 그럴 텐데 그래도 예상치 더 안 좋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좋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중요했던 거는 이 CFO가 얘기를 한 것들이었었는데 이 리차드 푸시오라는 이 CFO가 이제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분기 동안 수주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으며 특히 산업용 그리고 자동차 부문의 강세가 차분기, 앞으로 분기의 실적을 견인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안 좋았었는데 이제는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수주도 좀 늘어나고 있다.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분기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가이던스라던가 이런 어떤 실적 발표를 보고 이 미국의 그 주요 IB들, 글로벌 IB들 쪽에서 에버코어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번 분기 실적 그리고 차분기 실적 전망 이런 전망이 아날로그 반도체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는 본인들의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고 곧 리스타킹 사이클이 올 걸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전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지금 어느 정도 레거시 반도체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를 보니까 그거 맞는 것 같아. 우리가 내세운 가설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이클이 돌아서기 시작을 했으니까 리스타킹 사이클이 돌아올 거다. 이거는 그동안에는 재고로서 안 팔리니까 재고로 쌓여 있었을 거잖아요. 사람들이 잘 안 사고 수요가 별로 없고 자동차 잘 안 사죠. 뭐 핸드폰, 모바일 이런 거, PC 이런 거 안 사죠. 이러니까 다 재고로 쌓여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 재고가 지금 천천히 점진적으로 좀 이제 재고가 좀 떨쳐지고 있고 재고가 좀 줄어들고 있고 재고가 줄어들면은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주문을 해야겠죠. 다시 재주문을 하면서 좀 스타킹하는 그런 시기가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망이 좀 나왔고요.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시장의 바닥을 찍고 계속 좀 턴어라운드가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ISM 제조업 지수나 이런 것들이 계속 우상향을 하는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달 나오니까 매달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맥심 인수를 2021년인가 이때 아마 애널로그 디바이시스가 좀 했었는데 맥심을 인수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수년간 신제품 파이프라인이 좀 나타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널로그 같은 경우에는 뭐 정통 아날로그 IC라던가 뭐 센서, 뭐 데이터 컨버터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인데 이 맥심이랑 좀 합쳐져가지고 맥심은 좀 그 전력 관리 시스템 이런 거를 잘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합쳐져서 뭐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전력 효율화 뭐 이런 시스템에서 좀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맥심이 좀 관리 시스템을 잘 해요. 그래서 이 애널로그도 뭐 아다스라던가 라이더 뭐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이런 기술력을 같이 좀 접목을 시키면은 앞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솔루션적인 측면에서 더 효율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다라는 거는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작년이 진짜 너무너무 안 좋았고 올해부터는 다시 좀 돌아설 걸로 현재 좀 개선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EPS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러스로 좀 돌아서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XP 세미컨덕터스라는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애널로그 디바이시스라는 종목이 저렇게 좀 올라오니까 비슷한 좀 피어 그룹들, 그러니까 경쟁사 그룹들이 같이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 좀 바닥 찍고 돌림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NXP 세미컨덕터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자동차, 산업, 뭐 사물인터넷, 모바일 통신 인프라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고성능 혼합 신호 반도체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기서 뭐 혼합 신호 반도체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반도체 그 솔루션 중에서 아날로그 솔루션이 있고요. 디지털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호 처리가 있는데 이 신호 처리 기술 두 개를 결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온도라던가 뭐 소리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전압의 어떤 변화라던가 연속적인 신호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지털 신호는 이제 0이랑 1 이런 이분법으로 이루어진 그런 신호인데 이 혼합 신호라는 거는 아날로그 신호랑 그리고 디지털 신호 요거를 변환하고 좀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센서가 뭐 아날로그 신호를 좀 감지를 했어요. 뭐 온도나 전압이나 뭐 소리 이런 것들 감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 0, 1 요걸로 이제 전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환을 해주고 이걸 분석해가지고 뭐 제어 신호로 다시 이제 아날로그 형태로 변환해주고 이런 좀 변환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이게 그 네덜란드 기업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반도체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꽤 규모가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인데 전체 매출의 약 절반 정도가 자동차 반도체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든가 뭐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안전한 차량 연결 솔루션, 첨단 운전자 보도 시스템, 아다스죠. 네, 이런 것들에서 일단 매출이 절반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뭐 IoT라든가 산업 이쪽에서도 센서 제공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고 통신 인프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소니랑 그 NFC 이런 기술력도 같이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엣지 컴퓨팅 쪽에서도 뭐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다각화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 저전력 반도체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초에 그 TT테크 오토 에이지라는 기업이랑 그 키나라 이런 기업을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자동차 안전 시스템이랑 AI 기반의 엣지 컴퓨팅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해서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지금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실 이 레거시가 돌아서야 이 기업들도 같이 주가가 반등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적이 또 반등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애널로그 디바이시스가 가장 먼저 실적이 돌아설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NXP라던가 그리고 그 또 이따가 또 소개해드릴 온세미컨덕터 이런 기업들도 좀
점진적으로 후차적으로 같이 돌림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인덱스격으로 보실 만한 종목은 방금 처음에 소개를 해드린 그 아날로그 디바이시스라는 기업이고, 이후의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같이 좀 뒤따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턴어라운드 하는 시기는, 그러니까 매출이 성장세로 다시 돌아서는 시기는 NXP는 내년 정도 현재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런 레거시 쪽들의 반등이 좀 시작이 되면서, 그리고 회복이 좀 기대가 되면서 뭐 해외 IB들 쪽에서 NXP 세미컨덕터스에 대한 어떤 뭐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 이런 것들을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기업들을 좀 인수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세미컨덕터라는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자동차, 산업, 통신, 컴퓨팅, 소비자 가전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뭐 전력관리 솔루션이라던가 아날로그 및 혼합신호 IC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미지 센서, RF 및 통신 솔루션 이런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뭐 고객사들 뭐 아까 그 애널로그 디바이시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뭐 고객사들이 굉장히 빵빵해요. 여러 뭐 산업부별로 고객사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아까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라던가 이런 기업들도 고객사로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온세미컨덕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주요 OEM 고객사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뭐 소비자, 뭐 이런 소비자 가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삼성전자도 지금 있고요. 뭐 애플이라던가 소니 이런 기업들도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다. 뭐 노키아라던가 델 이런 기업들도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전력 분야에서는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제가 또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그 GE,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던가 이런 기업들하고도 좀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꽤나 기술력은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이게 레거시 쪽에 너무 치중돼 있어서 그게 좀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고성능 실리콘 카바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 요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문의 수요 감소, 그리고 전기차 도입 지연으로 인해서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다. 1분기 전망도 부진할 걸로 발표를 했다라는 게 최근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자동차 수요가 어느 정도 좀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수요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온세미컨덕터도 같이 좀 매출이라던가 주가의 본격적인 탄력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전에 급락했던 부분들을 좀 되돌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레거시 반도체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자동차 수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를 상승으로 견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국가별로 그리고 뭐 제품별로 좀 다각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온세미컨덕터랑 NXP 둘 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턴어라운드가 될 걸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요즘에 온세미 같은 경우는 조금 처참하죠. 보시다시피 뭐 투자 의견도 그렇고 목표 주가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작년부터 겪고 왔었는데, 이제 조금 범용 쪽이 돌아서기 시작을 하고 사이클이 이제 돌아서기 시작을 그러면은 같이 또 이제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열리는 거니까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좀 저가 매수 측면에서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가 매수 측면에서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참고를 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 ISM 제조업 지수를 기반으로 이제 이런 것들 투자 포인트로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ISM 제조업 지수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좀 동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좀 문제는 요즘에 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약화됐어요. 속도 조절이 좀 진행이 될 거고, 금리 인하도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하다가 지금 또 동결한 상태죠. 최근 FOMC에서는. 그래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내용들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보면서 ISM 제조업 지수가 반등하는지 여부들, 연속성 가져가는지 여부들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은 레거시 쪽에서의 어떤 투자 포인트들도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애널로그 디바이시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레거시 반도체, 특히 차량용 범용 반도체 쪽에서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또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